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국내 증시가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장세를 눈앞에 둔 가운데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라는 변수를 맞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다소 완화하면서 주춤하는가 싶었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시장은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들은 사업 구조가 탄탄하고 재무 구조가 좋은 이익 개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선별해야 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출중 2부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오늘부터 탑픽 종목을 꼽아서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될 겁니다. 세 종목씩 공개를 하게 될 건데 시청자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부터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주도주의 달인 김형철. 안정과 성장, 미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성. 예,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부터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될 겁니다. 두 분의 전문가 이키 서울경제TV를 보시는 분들은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는 같은데 다시 한번 매매 전략 듣는 시간 가져볼까요? 김영철 팀장님.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모멘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느냐 이게 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 시장의 주도 업종으로 좀 최적화시켜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좀 끌어나가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을 주실지 기대가 되고요. 저 신일섭 소장께도 들어볼게요. 매매 전략. 네, 주식이란 게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쉬운 겁니다. 어떤 면에서 쉬운 거냐면 그 기업이 이제 다 우리의 생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 당연히 주식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속에서 어떤 스토리 를 이용해서 그 어떤 투자의 방식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그런 관점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그 종목이라던가 오늘 갖고 온 종목들도 다 그 실생활 속에서 이 종목, 이 기업 괜찮을 것 같다. 근데 괜찮을 것 같은데 기본적인 내용이라던가 기술적인 내용 다 봤을 때 이런 부분도 다 괜찮다. 이래서 한번 투자를 해볼까?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2부 시간에는 장중에 종목 상담 함께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는데 오늘부터는 더 많은 종목을 상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5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 장 시작 전에 들어야겠죠?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제주항공인데요. 제주항공 다들 아시다시피 LCC의 1위 업체입니다. 진에어와 1위를 이제 경쟁을 하고 있지만 차별화적인 요소로 제주항공이 좀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역력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1분기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1분기 예상 매출액이 2,943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작년 1월 1분기 대비 22.5% 성장, 전 분기 대비 12.5% 성장인데요. 보통 이제 4분기가 성수기, 물론 1분기도 준성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4분기가 가장 큰 성수기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전 분기보다도 12.5% 증가된다는 것이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업이익도 370억 원을 예상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5.7%, 전 분기 대비는 무려 109.1%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중단거리, 이 중단거리라고 하면 이제 중국, 일본이나 이제 동남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정도에서 이제
LCC 비중이 지금 30.9%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중이 향후는 50% 이상까지 계속해서 LCC 비중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는 이 LCC들의 이제 기단 확대에 있는데요. 제주항공 역시 올해도 공격적인 비행기 추가 도입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유가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비용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이런 비용의 증가 역시 가격으로 어느 정도 좀 상쇄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유류가 상승하면 후행적으로 유류 할증료라고 해서 절반 정도는 좀 보전이 된다라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하시는 투자가 좀 필요하고요.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유가가 이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 유가 수에 따라서 이 LCC들 어떻게 보면 중국 노선이 좀 부족한 이 LCC들이 향후에 또 중국 노선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역시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시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가 부근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손절라인 46,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주항공은 신고가를 계속 내다가 지난주에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 충분히 가능하겠다 설명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제 오늘장 투자 전략을 한 말씀씩 쭉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를 봤더니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할 거는 같은데, 중동발 리스크 불안감이 시장 주말 내내 좀 있었거든요. 김영선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대외적으로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예. 지난주부터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쪽 뭐 트럼프 이슈나 무역 마찰과는 조금 뭐 연관성이 떨어져서 국내 내부적인 이슈 또는 이제 수급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이 워낙 이제 뭐 시장을 끌고 갔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IT 쪽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대외적인 변동성보다는 어쨌든 대내적인 수급이랑 실적 이슈에 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뭐 오늘장에서도 일부 제약바이오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저점 부근에서 올라왔었던 IT 종목들 어떻게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그 부분들 판단하시면서 시장의 뭐 방향성 그리고 크기, 그러니까 세기를 좀 판단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시인석 소장께도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오늘장 투자 전략. 네, 지금은 계속 사야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상승세를 굉장히 많이 유지를 하다가 지금 횡보하면서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갇혀 있거든요. 근데 박스권에서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이 만약에 여기서 시세가 꺾였다면 이렇게 버틸 수가 없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힘을 항상 생각할 때 위로 올라가서 관성이 죽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는 그 다음 단계 도약대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약대에서 튀기 전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지금 한 4개월 정도 주고 있거든요. 코스닥이라든가 코스피가 4개월 정도 이 횡보하는 구간 속에서 종목 선택에만 열중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을 분석하는 건 별로 지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4월 16일 월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어떻게 출발하는지 분위기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장중에 종목 상담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 움직임 보겠습니다. 대체로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로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금융주들의 실적은 좋았고 이번 주 국내적으로도 금융주들이 대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오늘 삼성전자는 0.8% 오름세로 시작이 됐고 주가는 250만 원 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30만 원 선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좀 위쪽으로 방향을 잡는 모습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 한 주 동안 거의 5% 가까이 반등을 했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0.5% 더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1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 중에서 지금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대 조정을 받고 있고 네이버가 0.13% 떨어지면서 76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다 볼 수 있으시겠습니다. 포스코는 1% 상승하면서
33만 1,000원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리죠. 예,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르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산뜻하게 한 주를 출발하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코스피는 0.38% 오른 2,464선에서 출발이 됐고 코스닥도 0.36% 상승한 895포인트로 이제 900포인트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1위부터 5위권에 있는 종목들은 좀 혼조세가 나타나는데요. 최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조정세가 좀 깊어집니다. 오늘은 0.1% 소폭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0만 원 선에서 방향을 탐색하고 있는 신라젠의 주가는 오늘 한 0.48%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로 주가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메디톡스도 지금 강보합권에서 아주 소폭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보지요. 예,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 보겠습니다. HLB 지난주 장중 최고가가 10만 5천 원이었는데 이후로 상승세가 다소 꺾인 모습인데요. 오늘도 0.1%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펄어비스 지난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1% 올랐었는데 올랐던 거 다 토해내면서 오늘 1% 조정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이 1% 강세, 코오롱 티슈진 휴젤 역시 오늘 빨간불 켜면서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예.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질 겁니다. 오늘부터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공개를 하게 되는데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될 겁니다. 기존에는 저희 10종목씩 공개를 했었는데요. 3개의 종목만 볼 거고요. 단기 매력도 장기 매력도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정확하게 제시가 될 겁니다. 기대가 되시죠? 자, 오늘 바로 볼 텐데 먼저 신일섭 소장께 들어볼까요? 네, 탑3는 그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요즘에 또 그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그 종목 중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주가 상승세가 좋았던 종목입니다. CJ ENM에서 2016년 5월 달에 드라마 사업본부가 물적 분할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는데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기존 회사의 주주가 그 새로 생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인적 분할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분명히 내 계좌에 하나의 주식이 있었는데 이제 인적 분할이 예정되고 나면 2개의 주식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인적 분할이고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가 소유를 하게 됩니다. CJ ENM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물적 분할로 하나로 나뉘는 거죠. 2개로. 그래서 CJ ENM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CJ ENM이 뭐 밑에 많은 사업부들이 있지만 드라마 사업부 중에서 드라마 제작하는 부분, 특히 우리가 TVN에서 많은 히트 드라마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미생이라던가 시그널, 뭐 그리고 지금 도깨비까지 해서 굉장히 TVN이 예전에 뭐 그 다른 그 종편도 마찬가지고 TVN도 마찬가지지만 뭐 공중파에 비해서 굉장히 약간 좀 열악한 뭐 환경이라던가 재미없는 드라마나 뭐 영화 그 부분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퀄리티가 더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출연진들도 자꾸 이쪽 뭐 케이블이라던가 뭐 종편으로 출연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확률적으로 그동안에 뭐 예전에 히트작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히트작을 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CJ ENM에서 뭐 드라마 쪽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쪽만 투자를 하고 싶은데 CJ ENM 뭐 드라마가 좋을 때 영화가 나쁠 수도 있고 뭐 음악이 나쁠 수도 있고 이래서 좀 그렇다 나는 하나에 집중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아주 그 적합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죠. 드라마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해서 미디어 플랫폼에 배급을 하는, 그러니까 제작하고 배급까지 지금 다 하는 거죠. 영화에서도 보면은 제작사와 배급사가 나뉘어 있는데 제작사와 배급사가 같은 거죠. 이럴 경우에는 자신이 제작한 거를 자신이 배급까지 해가지고 다 수익을 챙기니까 따로 배급사에게 뭐 돈을 또 낼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VOD라든가 OTT 등을 통한 유통 및 관련 부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OTT는 오버 더 탑이라고 지금 뭐 요즘에 여러 가지 1인 방송이라던가 뭐 인터넷 방송이 인기가 많은데 스튜디오 드래곤 밑에도 그런 방송을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던가 인력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에도 지금 발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히트 드라마들을 많이 발굴한 그리고 제작한 배급한 그런 회사이자 CJ ENM 밑에서 역량을 키웠고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그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2월 예상치까지 나와 있는데 2017년도 12월 2,868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2018년도 예상치가 3,842억 원 정도 지금 나오고, 영업이익은 지금 2017년 12월 기준으로 330억이 나왔는데 작년에 이번 연도 예상치가 700억이니까 영업이익이 2배 이상으로 폭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이 커진다는 것은 회사의 덩치가 커지는 건데, 회사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걸 감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규 회사인 경우에.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덩치가 커지면서 내실까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과 비교해서는 매출액은 지금 2배, 3배가량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지금 뭐 5배 정도, 4-5배 지금 오르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그 기술적인 흐름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인 내용이 좋고 스토리도 좋은데 기술적인 지금 부분도 좋아요. 지금 신규 상장을 한 이후에 아주 꾸준히 올라서 월봉상으로 이번 달은 사실 마무리가 되지 않았죠. 이번 달까지 양봉이 나온다면은 1, 2, 3, 4, 5, 6, 6개월 연속 양봉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 사건, 종가상으로 다 수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지금 다 팔 이유가 없는 지금 상황이고,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이 같이 동시에 지금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든 CJ ENM이든 지금 시가총액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두 개의 종목을 꾸준히 계속 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그 단기 매력도는 한 3점, 별 3개 정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장기 매력도는 별 5개 만점을 드리고 싶은데, 장기라고 하시면 얼마나 보시는 거예요? 장기는 사실 뭐 장기라고 하면 제가 말하는 장기는 너무 장기인데, 이 코너에서는 한 6개월 정도, 6개월에서 1년 사이를 장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말하는 장기는 10년 이상이지만 너무 길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고, 왜 지금 단기적으로 왜 별이 3개냐면 지금 5개월 연속 계속해서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5개월 연속 양봉이란 얘기는 한 달이 시작할 때의 시가보다 한 달이 마무리될 때 종가가 항상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물론 지금 너무 스토리가 좋고 관성,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왜냐면 여기서 흔들리면은 누가 대기 매수 세력이 사고 싶어서, 왜냐면 지금 5개월 동안 일했거든요. 5개월 동안 살려고 했더니 계속 오르는 가격으로 사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떨어지길 바라고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지금 뭐 탄력은 굉장히 좋은데 5개월 연속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음봉의 가능성도 있어요, 이번 달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3점을 드렸지만, 오히려 6개월에서 1년 사이를 본다면 그런 음봉이 나오는 달이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되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마디지수 때 있잖아요. 여기서도 10만 원이라는 마디지수 때가 있어요. 보면은 3월 1일 날 10만 400원을 한번 갔다가 내려왔죠. 거기서 종가가 92,600원으로 끝났거든요, 지난달에. 그러니까 보면은 10만 원이라는 이게 그 부분이에요. 넘어야 될 허들이에요. 이게 10만 원이라는 부분을 한 번에 넘기 힘들어요. 지금 이게 10만 원이라는 가격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 드렸죠. 9만 원, 10만 원, 8만 원 뭐 이런 데 마찬가지예요. 거기를 한 번에 뚫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 처음이죠. 처음이고 10만이라는 숫자고 6자리 처음이에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10만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단계의 시작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10만을 뚫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9자, 94,900원, 뭐 95,000원, 99,000원, 이게 이런 데서 굉장히 저항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10만 원이라는 심리적인 저항가 마이지수대를 뚫게 되면 이제 아주 그냥 뭐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지금 큽니다. 그런 면에서 CJ ENM도 공교롭게도 94,600원이거든요. 그리고 2018년 1월 18일에 보세요. 10만 1,100원 찍고 바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개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10만 원이라는 마디수대의 벽에서 지금 흔들흔들 하면서 거기를 뚫으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탑픽 2 계속 할까요? 지금 그 휴젤입니다. 올해 하반기 유럽 중국 보톡스 임상 3상 완료 예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휴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휴온스 이런 종목들과 같이 함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디톡스가 이제 뭐 엘러간의 보톡스, 이제 그 보톡스와 비슷한 그런 메디톡신이라는 걸 만들어서 먼저 히트를 시켰고, 휴젤이 나중에 진입을 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탑2로
같이 가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주가도 메이톡스가 70만 원을 먼저 돌파하자 휴젤이 60만 원대를 돌파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보톡스가 이제 뭐 보톡스라고 이제 그냥 고유명사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휴젤이라든가 메이톡스, 대웅제, 휴온스 나름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편하게 그냥 보톡스라고 부르는 거죠. 렐러간이 만든 보톡스를.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해외 진출의 그런 어떤 성공 가능성이라든가 선점이 관건인데, 지금 휴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임상 3상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임상 3상이 완료가 될 때쯤 해서 또 모멘텀이 불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중국, 유럽 보톡스 임상 3상이 올해 하반기쯤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단기 매력도는 별 3개, 장기 매력도는 별 5개. 이것도 이렇게 드렸고요. 왜냐하면 메이톡스라던가 휴젤이 60과 70, 이 지금 마디지수를 돌파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처럼 뭐 그 CJ E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한 번 돌파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한 번 돌파했다가 주저앉은 걸 한 3-4번 반복하고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숨고르기를 한번 해야죠. 우리가 철봉이나 허들을 한번 넘은 다음에 턱을 걸치거나 조금 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숨고르기를 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약간 주춤거림이 있어서 별 3개지만 이것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봤을 때는 그 주춤거리는 타이밍이 지나고 보면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크다. 그래서 목표가는 80만 원, 손절가는 58만 원입니다. 네. 그 탑픽 1은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가 계속 나왔었는데 탑픽 1으로 올라갔어요. 지금 검은 사막 모바일에서 모든 매출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를 주로 우리가 그 게임 순위, 매출 순위에서 지금 그 대표적인 부분으로 삼는데, 지금 보니까 NC소프트가 25.1%, 3월 기준입니다. 구글 플레이 매출 점유율, NC소프트가 25.1% 차지했고요. 펄어비스가 15.1, 넷마블이 11.2, 넥슨이 4.8%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펄어비스의 매출은 모두 다 검은 사막 모바일에서 창출되었어요. 그리고 NC소프트도 이게 지금 하나의 게임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는데, 리니지 M의 매출이 95%입니다. 그리고 넷마블이 리니지2 레볼루션 매출이 39%, 넥슨은 오버히트 매출이 29%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1위인 NC소프트와 2위인 펄어비스는 거의 한 게임에서 매출이 모두 다 창출되고 있는 구조고, 넷마블이나 넥슨은 NC소프트나 펄어비스보다는 다양한 게임에서 창출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게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다양한 게임을 히트를 시켜서 여러 군데서 창출해서 1위를 하면 그것도 좋은 거고, 그냥 한 게임을 하더라도 한 게임이 그냥 너무나 크게 강력하게 그 장악을 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게임밖에 없다는 그 약점, 지적을 처음에 있었으나 그것마저 다 덮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게임인 검은 사막 모바일이 모든 뭐 여러 가지 게임을 출시한 것보다 압도적으로 너무나 강한 매출과 너무나 강한 유저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유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NC소프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의 게임이라는 약점이 있었지만 지금 10년 동안 그 하나의 게임 가지고 성장을 했죠. 그리고 플랫폼만 이동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PC에서 모바일로 이동시킨 그런 성공적인 케이스, 그거를 펄어비스도 PC에서 모바일로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이미 오픈이 되어서 지금 검증이 된 거예요. 이거는 게임은 며칠 만에 검증이 돼버리거든요. 이제 검증이 되었고, 그 플랫폼들을 뭐 계속 그 콘솔 게임이나 이런 데로 늘려갈 거고, 거기다가 이제 신작 모멘텀을 항상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신작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을 계속 그 영입을 하고 있는 소식도 알려드렸고, 단기 매력도 별 3개, 장기 매력도 별 5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면은 펄어비스도 지금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쉼없이 달려와서 뭐 이게 히트, 굉장히 증권가에서 핫한 종목이 되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코스닥 차트랑 똑같습니다. 펄어비스도 밑에서 4개월 동안 급등을 한 다음에 4개월간 옆으로 횡보라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항상 힘을 생각해야죠. 이게 만약에 힘이 떨어진 거라면 밑으로 하락을 했어야 돼요. 근데 밑으로 하락을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돼요? 확률적으로 어떤가요? 위로 급등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하락을 하려고 했으면 급락을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급락한 부분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4개월 횡보한 부분이 코스닥의 박스권과 맞물려서 25만원대에서 28만원대 이 사이는 적극 매수 구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30만원대라는 마디수대를 앞두고 또 박스권의 매수 지금 구간에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력히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다.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0만원이고 손절가는 24만원. 박스권 하단 부분
기준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 오늘 탑픽 종목 3종목을 공개하셨습니다. 익히 그동안에도 성장성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종목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휴젤, 펄어비스까지 지금 현재가 매수 가능하겠고 또 장기 매력도가 높았던 종목들이었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점차 쌓이게 될 겁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출연하셨을 때 또 얼마나 수익이 나고 있을지 보여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의 탑픽 종목도 지금 공개할까요? 네, 일단은 뭐 3위 종목은 배럴이라는 기업입니다. 예. 최근에 움직임이 뭐 조금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계속 18,000원대를 좀 두드리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래시가드 쪽에 대한 그 모멘텀을 강력하게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름철이나 이쪽에 이제 계절성이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이제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타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름철 성수기가 7월, 8월 뭐 2달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이 워터 스포츠 웨어가 얼마나 팔리겠느냐라고 이제 좀 뭐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는데, 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국내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외 쪽에 가서도 즐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고, 대부분 이제 그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따뜻한 나라 쪽으로 이제 많이 여행을 가시고 휴양지 쪽으로 많이 가시기 때문에 네. 이 래시가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성이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뭐 최근 뭐 상사월 매장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이게 이제 시즈널리티가 있어가지고 여름철이나 아니면 여름철이 오기 전에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뭐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뭐 오늘 나온 뉴스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좀 크게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나왔기 때문에, 뭐 주가상으로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18,000원만 돌파해주면 한번 탄력이 좀 붙을 것이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네. 오늘 장에서도 단기적으로 한 2.5% 정도 움직임이 나타났다가 또다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18,000원만 돌파해준다라고 하면은 슈팅이 한번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매력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매력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18,000원 강력하게 뭐 거래량 붙이면서 돌파하면은 좀 당일 수익으로도 괜찮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고 좀 접근해 보시는 거 좋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장단기 매력도가 다 굉장히 좋네요. 네, 단기 매력도가 좀 더 좋고요. 그다음에 예. 장기 매력도도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은 점수를 줬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볼 기업은 KG 이니시스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이제 뭐 말씀을 몇 번 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결국에는 뭐 한 23,000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시세가 한번 조금 살짝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박스권 돌파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 자체는 그 PG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쪽이라고 해서 모바일이나 아니면 PC 쪽 그 결제 창 같은 거 열렸을 때 중간에 결제를 도와주고 거기서 이제 뭐 수수료 수입이나 기타 수입들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뭐 모바일 거래나 인터넷 거래, 전자상거래 자체가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 그러니까 사업 MS 1위를 하고 있는 KG 이니시스는 당연히 이익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25,000원 찍었다가 뭐 박스권 상단 23,000원 정도 눌렸기 때문에 박스권 아래쪽으로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박스권 지켜주고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한번 뭐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매력도는 일단은 뭐 조금 뭐 낮게 평가를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 빠지면은 언제 사도 뭐 매수가 이상으로 수익을 주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긴 흐름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3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21,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탑픽 1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 이제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기업인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겹치시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거를 1위로 이제 잡았는데요. 앞서 이제 뭐 설명을 다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 하반기 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이든 어쨌든 수급적이든 빠지려고 하면은 대기매수는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7월 달에 미스터 선샤인인데, 뭐 진짜 스타 작가죠. 김은숙 작가의 뭐 차기작
도깨비 이후로 차기작이고, 그 다음에 뭐 주연 배우가 이병헌 씨, 남주는 이병헌이고, 그 다음에 여주는 김태리 씨, 충무로에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하는, 얼마 전에 리틀 포레스트인가요? 거기서도 상당히, 괜찮게 나오던데요. 일단은 뭐, 그쪽, 좋은 필력을 가지고 있는 작가랑, 그 다음에, 연기 잘하는 배우 2배우, 그리고 거기에 제작사까지 합쳐진다라고 하면은, 평타 이상을 칠 수 있다라고, 충분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는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인데요. 요거는 현비 씨가 아마 지난주인가 출연하기로, 확정을 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현빈 씨의 작품 선정 능력을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드라마가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 정말로 비주얼로만 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쪽 콘텐츠 쪽 자체가 그러니까 지상파랑은 좀 다르게 확실히 작품성이나 아니면은 뭔가 트렌디한 매니아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이제 나오는 채널 쪽 컨텐츠이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 매력도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금요일날 9만원 지켜주고 양봉 하나 세워놓은 게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이제 좀 봐서 주말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탑픽 1으로 좀 넣었는데 이번에는 박스권 상단 10만원 돌파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한 3월 16일에 한번 두드렸고 그 다음에 4월 초에 한번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왔는데 9만원대에서부터 쭉 끌어올린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번에는 10만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금요일날 수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랑 기관은 쌍끌이 매수로 이제 들어온 부분들이어서 이번에는 좀 넘겨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 매력도도 좋게 봤고 장기 매력도도 좋게 좀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3만원이고요. 손절가는 9만원대 지지받고 올라온 가격이니까 89,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가로 매수를 해서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두 분의 전문가 탑픽 종목 3종목씩을 봤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겹쳤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급등하거나 급락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의견을 함께 들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셀로메드 보겠습니다. 지금 거래되는 가격대가 22% 급등한 가격대인데 최근 사흘째 급등세를 펼치고 있지요. 코스닥 상장사이고 이유를 좀 보니까 고리식재 FDA 승인 소식이 역시나 이렇게 주가 급등을 이끌고 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저희 먼저 신일섭 소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예, 셀로메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코스닥에 이런 종목이 많아요. 재무제표가 다 빨갛거든요. 이것도 셀로메드도. 예. 지금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사실 외국의 테슬라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부분이 그냥 완전히 무시된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의 목소리는 지금 들리지 않을 정도로 분위기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냥 시세가 모든 것을 누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장이 안 좋고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예전처럼 바이오 종목이 이렇게 다양하게 상장되지 않았을 때는 정말 이제 실적이 나쁘고 하면 이런 임상 소식이라던가 어떤 기술 수출 소식이라던가 이런 게 들려도 다 뉴스가 묻히고 야 저거 재무제표 엉망진창이잖아. 아무 반영도 되지도 않아요. 거래량도 없고. 근데 지금은 이런 소식이 들리면 거래량이 폭증하고 관심이 많고 언론의 탑으로 올라와요. 지금 셀로메드도 그런 지금 모습입니다. 지금 셀로메드도 어디서 지금 밑바닥에서 정말 기다가 이런 소식 때문에 폭등하는 이런 게 정말 많아요. 신라젠은 이미 상장했을 때부터 굉장히 떴잖아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다 찾아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라고 신약 후보 물질들 막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터질 것 같거나 가능성이 높거나 시기가 점점 다가오거나 이러면 갑자기 언론에서 이제 노출이 되면서 야, 이거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러면서 거기에 가치를 막 산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재무제표는 적자고 뭐 빨갛지만 이게 가시화가 됐을 때 실적이 정말 폭증할 것이다. 이 미래의 가능성이라던가 미래의 성장 가치를 굉장히 앞당겨서 지금 후하게 평가해 주는 건 많아요. 그래서 뭐 한쪽에서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너도나도 무슨 어떤 종목이라도 다들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뭐 발생되고 있거든요. 셀루메드가 이번 달에 145.15%가 올랐어요. 지금 이제 보름 정도 지났고 날짜는 보름이지 거래일수는 토일이 쉬니까 15일이 안 되죠. 근데 15일이 안 되는 기간 동안 145%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엄청난 상승세죠. 지금 보니까 2016년, 17년 한 번 주고받은 다음에 이번 연도에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사실 저게 지금 뭐 재무제표고 뭐고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는 무조건 기술적인 부분이라던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그게 지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봤더니 2009년이에요. 2009년에 상장했을 때 그리고 2010년 거기에 종가를 지금 다 넘어서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2009년에 상장한 이후에 이번 연도 아직 마무리가 되진 않았지만 가장 높은 종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그럼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쌓여있던 모든 밀려났던 종가에 비해서 밀려났던 이 매물이 다 소화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의미가 커요. 그래서 셀루메드가 계속 뭐 완전히 무슨 뭐 실패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기대감이 불면서 뉴스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가치 산정이 얘기가 나오면서 셀루메드에 대해서 수급이 계속 강력하게 붙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뭐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가지만 이거는 오히려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더 갈 가능성이 있고 계속 말씀드린 마디지수대죠. 여기서 마디지수대는 이제 3만 원이거든요. 3만 원을 지금 뭐 단기간에 뚫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 시각 특징주를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대한항공 볼 텐데요. 대한항공의 주가가 장 초반부터 주가가 급락해서 지금 2.8%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역시 리스크 요인인데 갑질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대한항공 흐름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실지 김영철 팀장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뭐 오늘 대한항공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른 항공주도 같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뭐 대한항공이 갑질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이제 보기에는 좀 어렵고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더 조정을 받는 거는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그 갑질 논란 때문에 주가가 과거에 뭐 삼양식품이나 아니면은 또 어떤 게 있었죠? 남양유업 뭐 이런 기업들처럼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뭐, 오너가 그렇게 이제 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면은, 주가에 영향을 미쳐서, 오너가 그런 행동을 앞으로 하지 못하게 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주식시장은 그런 것들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양식품이나 그 앞전에 남양유업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체재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라고 이제 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유를 만드는 기업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내가 남양유업이 마음에 안 들고 뭐 예전에 국순당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 몇 개 있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제품을 쓰면 된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들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국적기, 그러니까 장거리 노선은 어쨌든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도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름 성수기 때는 항공권이 없습니다. 있어도 상당히 비싸고 그래서 갑질 논란으로 인해서 주가가 정말로 크게 하락을 하면은 뭐 오너나 아니면은 임원들도 정신을 차리겠지만 사실 애석하게도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뭐 유가 이슈 때문에 뭐 조정을 받지만 3만 원대 들어가면은 다시 한번 리바운드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 조정 시에 어쨌든 뭐 충분히 관심을 가져올 만한 섹터고 뭐 가격 전략으로 만약에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3만 원대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3만 원대 주가 흐름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수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 볼 텐데요. 이 시각 탑픽주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K투자정보의 손창현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눈에 띄는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을 보셨습니까? 예, 오늘 저희는 그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변동성이 클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뜻으로 유비벨록스라는 종목을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IC 칩을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요, 다양한 카드에 접목을 시키는 그런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와 그리고 해외 전자주민증 같은 그런 IC 칩을 탑재되는 카드를 설계를 해서 카드를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국내 인터넷 은행이 일단 설립이 되면서 K뱅크나 카카오뱅크에도 IC 칩을 탑재한 스마트 카드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가장 크게 이슈가 될 부분이 역시 중국의 스마트 카드에 대한 급성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미 2016년부터 스마트 카드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공급을 했는데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부분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6대 은행 중에 3개 은행을 IC 공급이 확대가 되고 있고 조금 올해 말까지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실적적인 부분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일 것 같습니다. 이미 남미, 북미 시장에서도 이미 진출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칩 관련된 라이센스 마진율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 실적이 이 부분으로만 증대가 된다라고 해도 상당히 가격적인 매력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 팅크웨어가 실적도 연결 기준으로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비상장 회사인 나이마이가 실적 턴어라운드가 올해는 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인증서 활용 송금 시스템 특허 출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기 주식 취득을 결정을 했고 11억 정도 10만 주 정도를 계속적으로 매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 상당히 좀 매력적인 흐름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상당히 장 초반에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11,1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또 조금씩 떨어지는 흐름에 있어서 11,000원 밑에 한 1,800원 정도 매수 가격을 정해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올해 중국에 대한 스마트 카드에 대한 매출 급성장이 예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13,000원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9,9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동사도 역시나 그렇게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그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분할적으로 매매만 잘 하신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로운 종목에 목말라 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시각 탑픽주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유비벨록스를 주셨고요. 목표 주가 13,000원 말씀하셨으니까 함께 매수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K투자정보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이 9시 34분을 막 넘어서고 있고요. 개장한 지 30분 정도가 흘렀습니다. 국내 증시 양지수는 여전히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시황 상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최은입니다. 오늘의 증시 상황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은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코스피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현재 0.08% 상승을 하면서 2457.03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246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피는 하락을 했다가요. 다시 2457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졌었는데요. 오늘은 개인과 기관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180억 원 매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 IT주들이 강세였는데요. 현재는 삼성전자는 0.36% 상승한 249만 9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59% 하락을 한 83,7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현재 2.24% 상승한 296만 6,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실게요. 네, 현대차는 0.66% 상승을 하면서 15만 1,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난주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던 포스코 또한 0.31% 상승을 하면서 32만 8,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네이버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89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닥은 현재 0.46% 상승한 895.99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890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896선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89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투자 주체별 먼저 보실게요. 개인은 249억 원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70억 원, 그리고 53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은 상승세입니다. 2.20% 상승을 하면서 97,6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CJENM 모두 상승세입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HLB는 현재 0.32% 상승을 하면서 93,1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난주 계속 상승세였던 펄어비스는 1.46%가 하락을 하면서 25만 7,2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과 휴젤 모두 상승세입니다. 네, 코스피 200 중 오늘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전기술이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6.50% 상승을 하면서 3만 3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중국의 수혜주라고 알려진 GKL 또한 5.85% 상승을 하면서 26,2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도 4.03% 상승을 하면서 36,1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녹십자 홀딩스 또한 상승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중 오늘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을까요? 롯데케미칼이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2.95% 하락하면서 41만 1,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갑질 논란으로 뜨거웠던 대한항공 또한 2.95% 하락을 하면서 32,9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넷마블, 대한유화, 그리고 카카오 모두 하락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1위는 필룩스입니다. 2위는 네이처셀이고요. 3위는 셀트리온, 그리고 4위는 셀루메드, 4위는 인스코비, 그리고 5위는 인스코비, 6위는 파미셀, 그리고 7위는 SK하이닉스, 그리고 8위는 신라젠입니다. 1위인 필룩스부터 먼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미국 신약 개발 업체인 TJU 자산운용과 펜라이프 사이언스를 인수를 해서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두 회사는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바이럴진의 지분을 각각 31.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3.50% 상승한 28,1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2위 네이처셀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이처셀은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매 치료 상용화 소식을 전한 바 있는데요. 일본에서 치매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기술 실용화에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습니다. 네, 현재는 5.44% 상승을 하면서 38,7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6위인 파미셀 조금 자세히 보실게요. 지난주에는 계속 급등세였는데요. 올해 첫 줄기세포 치료제가 출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0.21% 하락을 하면서 2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최훈이었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약세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장 오름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네요. 저가 매매의 달인 연결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좀 싸다라고 평가되는 종목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을까요?
네, 요즘에는 그 제약바이오 화장품 중심으로 해서 좀 잘 올라가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화장품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가고 좀 싸게 있는 그 종목, 에이블 CNC 이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동안 에이블 CNC에는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죠. 뭐 공개 매수도 했었고, 뭐 유상증자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올해 그 새롭게 한번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그런 기업으로서 발돋움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장 먼저 국내에서 그러니까 브랜드샵, 브랜드샵을 진출한 게 바로 그 에이블 CNC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미샤를 통해서 이제 시장에 나왔는데, 현재 이 회사가 그 작년에 그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한 현금성 자산이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좀 오래되다 보니까 브랜드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좀 안착이 돼 있지만, 새로운 그 리뉴얼을 통해서 그 안 되는 점포는 출점을 하고, 그리고 신제품을 개발해서 올해는 한번 다시 한번 태어나겠다, 이런 그 의미로서 새롭게 진출하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그 노후화된 이미지를 한번 탈피하겠다는 그런 거를 통해서 그 1세대의 그런 로드샵 브랜드를 과연 찾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되는 이제 하나가 이제 되는 건데요. 이런 여러 가지 회사의 그 정책에 맞춰갖고 전반적인 그 화장품 시장이 좀 올해는 좀 나아지는 그런 영향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데, 중국 뭐 사드의 영향이 좀 해소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국내에서 그래도 에이블 CNC가 그동안에는 약간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새롭게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회사 자체 뭐 재무 구조라든가 뭐 전체적으로 뭐 지주 구성 전반적으로는 아주 뭐 괜찮다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올해 과연 추진하고 있는 것이 새롭게 안착된다 그러면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고, 주가 상태로서 봐도 그동안에 그 우리가 13,600원 정도의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서서히 주가를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 이제 6개월 정도의 조정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조만간에 어떤 우상향하는 그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저는 여기에 그 매매 전략을 현재가 매수의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7,000원 이런 가격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은 괜찮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된 종목은 에이블 CNC였고요. 오늘 장중에는 2% 급등이 나오는데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었죠. 목표 주가 25,000원까지 제시를 하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현 이사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일섭 소장께 여쭤볼 텐데요. 4477님께서 주신 KG ETS 살펴봅니다. 4,190원에 비중 20%를 실으셨고요. 대응 전략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신일섭 소장님. 네, 일단 편안하게 들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해야죠. KG ETS는 앞에 KG가 붙은 것처럼 KG 그룹입니다. 아까 나왔던 KG 이니시스와 같은 그룹이에요. 2010년도에 KG가 그 그룹의 지분을 갖고 있는 프랑스 회사 그 한테 사들였어요. 그래서 KG ETS로 들어갔고요. 네. 인선 ENT와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선 ENT와 KG ETS가 폐기물 처리 업체 이 대표 주자거든요.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그리고 폐기물 처리하면서 수익을 얻고 1차로 폐기물을 또 처리하면서 후 그 공정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이제 다시 또 수익을 얻어요. 지금 사업부를 따지자면은 신소재 사업부, 폐기물 사업부, 스팀 사업부로 구성이 되는데, 이게 순서대로 따지면 폐기물을 일단 처리를 해서 막 열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스팀을 갖다 판매를 하고, 그리고 신소재라고 해서 산화동이라고 해서 산화동을 판매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1차적으로 받는 돈 플러스 스팀과 신소재, 특히 산화동, 구리를 판매를 하니까, 그러면 구리 가격과 스팀 가격이 이 기업의 구조로 봤을 때 이 기업의 거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스팀 가격은 일단 LNG 가격이 연동이 되게 되어 있어요. 천연가스. 근데 천연가스는 또 원유 가격에 연동이 되게 되어 있어요. 천연가스와 원유 가격은 2016년을 바닥으로 다 턴어라운드를 했고, 지금 WTI, 두바이, 브렌트유, 세계 3대 유종은 다시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원유 가격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유소에서 느끼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LNG 가격도 천연가스도 덩달아 올라갈 것이고 이런 것들 또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조선 3사가 힘들지만 지금 LNG선을 수주를 하면서 살아나고 있어요. 아직 뭐 살아나기는 오래 걸리겠지만 LNG선 수주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죠. 경기가 좋아지는 초반에 천연가스, 운반선이라든가 원유 운반선의 수주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컨테이너선이 일어나겠죠. 거기 자동차라든가 뭘 싣고 가야 되니까. 그런 순서로 일어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도 보이고 그리고 외국 종목으로 봤을 때도 알코아라는 세계 최고의 알루미늄 업체의 주가는 지금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알코아. 알루미늄 업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 KG ETS의 실적이 좋아질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인선 ENT라고 같이 폐기물 처리 업체. 이 부분도 둘이 같이 가고 있고. 그러니까 모두 다 좋죠, 지금. 그래서 KG ETS의 차트도 보면 5,000원. 또 마디지수 때 나왔네요. 5,000원을 2017년에 한번 돌파하려다 실패하고 이번에 또 두들기고 있죠. 이게 나무랑 똑같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겠냐. 이것처럼 계속 찍다가 특히 5,000원 뭐 이런 거 아까 만원, 10만원 보여드렸죠. 5,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단번에 6,000원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원 돌파를 지금 그 눈여겨보면서 계속 가지고 계시고 6,000원대까지 가서 한번 실현하는 전략이 좋을 거고 이번에 배당을 했는데 배당을 2.4%나 줬더라고요. 배당주로서도 좋죠. 은행 이자보다 낮습니다. 가만히 갖고 계시면 내년 4월 달에 또 2.4%가량의 배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고 지금 시세도 좋고 국제적인 모든 부분이 지금 도와주고 있고 초반부고 거기다가 지금 기술적인 모습도 좋고 배당률도 좋다. 그렇게 되면 이걸 팔 이유가 없습니다.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KG ETS 문의하셔서 지금 봐드렸는데요. 편안히 들고 가셔라 라는 말씀 기대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이번에 동구바이오 제약 봐드릴게요. 43,200원의 비중 40%를 실으셨는데 올해 2월에 상장이 된 종목입니다. 최근 상장된 종목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 동구바이오 제약은 좀처럼 오름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영철 팀장께 여쭤볼까요? 일단은 그 매수가가 좀 높고요. 그다음에 비중도 조금 많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상장 종목이긴 한데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 프리미엄을 잘 받을 때 들어와가지고 사실 이제 상장할 때 기업들도 그런 거 이제 조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율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다리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타이밍이 좋아서 제약바이오가 좋을 때 상장하면은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이제 안 좋을 때 뭐 상장하면은 좀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을 덜 받는데 보면 2월달에 들어왔는데 이때 이제 뭐 셀트리온이나 이제 뭐 일부 제약바이오도 상당히 연초에 좋았을 때 이제 움직임 같이 이제 좀 뭐 받으면서 이게 원래 공모가가 16,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38,000원이면 뭐 공모가 대비 한 2배 정도, 2배 이상. 그리고 한 4만원대면은 거의 한 3배 가까이 이제 움직임이 나타났었던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제 단기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뭐 제약바이오 다 돌다 보면, 이제 안 오른 종목 그러니까 그 안 올랐다라는 게, 뭐, 기준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부분들, 아니면은 뭐, 이런 종목처럼 공모가 대비 뭐, 안 올랐다라는 종목, 안 올랐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양봉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 뽑아낸 종목을 찾기 시작할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 움직임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게 언젠지는 사실 뭐,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회사 자체는 좋습니다. 뭐, 전립선 쪽 관련, 이제, 비뇨기과랑 그 외에 이제 뭐, 피부질환, 여러 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비중이 많고 매수가가 높다라는 거 그래서 좀 비중을 줄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상담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 월요일장입니다.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457선에서 코스닥은 895포인트로 이제 9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흐름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